책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할게요. 자, 구조체. 구조체의 개념, 정의,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 구조체와 포인트, 관계, 그리고 공용체, 타입 디파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 또한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 구조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오케이. 자료형의 분류가 이제 지금 나오는데, 자료형의 분류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자료형, 인티저, 캐릭터, 더블, 보이드, 파생 자료형, 배열 포인트, 구조체, 공용체가 있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 타입 디파인, 인엄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구조체, 공용체, 그리고 타입 디파인 저희 세 가지를 이번 시간 또는 시간이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볼게요.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최자영이고 그리고 학번이 여기 이제 학번이 나오죠. 2010, 2010 뭐 이 학번이 있고 여러분보다 엄청 선배죠. 자, 학점이 4.3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이와 같은 정보들은 사실 이 학생의 관한 정보고, 자, 우리는 사실 이 정보를 하나로 좀 묶어두면은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겠죠. 묶어두면.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렇게 개별 변수를 나타내지만 말고 뭔가 묶을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다 이 학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조체가 나왔고, 자, 그래서 구조체는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 수 있어요. 구조체를 만들 수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스튜던트하고 구조체 안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로 뭔가를 정보를 묶고 싶은 뭔가 그룹화 시키고 싶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묶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멤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면 변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의 우리가 정보들은 다 학생은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이름, 학번, 이름, 예를 들어서 학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다. 오케이. 구조체와 배열의 차이점은 배열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타입이 동일한 타입이 같은 데이터의 모임이고 구조체는 타입이 다른 데이터의 모임이에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타입이 달라요. 자, 구조체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태까지는 int i 하면 자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고 변수를 i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인티저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이 student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구조체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student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구조체의 이름이죠. 구조체 이름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그 안에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각각의 멤버들을 넣어주는 거죠. 학번, 이름, 학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자, 방금 했던 게 이제 구조체의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구조체의 선언. 구조체 선언은 변수 선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이거? 뭐예요? 와플 찍는 털이죠 털. 그런데 이 구조체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 와플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와플 만든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와플이 하나 나오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온 와플이 구조체 우리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방금 이렇게 만들었던 구조체 선언은 이 와플 틀을 하나 만든 거고, 우리는 이제 구조체 변수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구조체 선언하는 예 또는 와플의 틀은 만들 때는 선언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선언해요. 앞에서 봤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5가지 예제가 구조체 선언 예제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동일한 형태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멤버들만 각각 다 달라졌죠. 멤버 변수들. 자,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선언이라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구조체 정의와 구조체 변수 선언은 다른 거예요. 자, 구조체 선언은 스트럭처런트, 구조체 선언을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부분 구조체 선언이라고 그러고, 구조체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 structure, student 하고 S1.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인티저 A 하면 이 A가 뭐죠?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A는 이 S1에 해당되고, 인티저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이죠. 이 스튜던트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구조체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플 틀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와플을 찍어내야지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게 되겠죠. 원하는 뭔가 그러니까 객체, 그러니까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만들었으면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구조체 변수 선언이라고 한다. 구조체 선언과 구조체 변수 선언을 여러분들 구분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4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 공간에 이렇게 인티저 A라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 이 structure student라는 우리가 S1의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보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결국은 위에서 만들었던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쭉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구조체 초기화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나열하면 우리는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구조체 선언, 여기는 이제 구조체 변수 선언,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초기화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콤마를 찍고,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는 구조체 초기화도 할 수 있다. 초기화. 변수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초기화 할 수 있잖아요.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초기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값이 이렇게 초기화가 된다. 오케이. 값이 초기화가 된다. 구조체, 이제는,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구조체를, 활용을 좀 해봅시다. 구조체를 활용을 해봅시다. 구조체 멤버 참조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구조체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 멤버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실제로 이 만든 멤버들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죠. 읽고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구조체 멤버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앞에서 변수 이름을 S1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S1하고, 자, 구조체 변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 점을 찍어요. 보통이 아니고 점을 찍고, 그리고 점 뒤에는 그 멤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멤버들 중에서 멤버 변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했고, 자, 그리고
어떤 값, 숫자, 상수, 어떤 수를 여기에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어사인먼트에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 변수 접근하듯이 똑같이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구조체 변수, 얘는 구조체 멤버라고 부른다. 구조체 변수, 구조체 멤버. 그리고 점을 이용해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는 멤버 접근 연산자, member access operate라고 부른다. 멤버 접근 연산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 있겠죠. 구조체 만들고, 자, 메인 함수에서, 자,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자, 그리고 구조체 변수에다가 값을 우리는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구조체 변수 이름이 s니까 s.number, s.name에, 이 시어너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문자 열은, 시어너에서는 string copy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값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string copy, grade 하면 오케이, 여기에 또 4.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로 잘 써졌는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봐야 돼요. 자, 여기서 뭔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include std header.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캐치하고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구조체 선언, 구조체 변수 선언, 구조체 멤버 참조. 자, 두 번째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고 스캔F로 어떤 값을 입력받는 예제예요. 자, 달라지는 거 별로 없죠. 여러분들 충분히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출력해 볼 수 있고 printf로. 오케이. 스캔F 할 때 우리가 변수를 스캔F로 넘겨줄 때는 앞에 주소 연산자 붙여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주소 연산자 넘겨주는 것처럼 똑같죠. 자,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네, 지금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스캔F는 반드시 이 변수명을 넘겨줄 때 여기에 담아주세요 하면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S넘버죠. 이 공간에 담아주세요 라고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키보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뭐 있으면 여러분들이 키보드 입력하면 키보드 입력한 값이 어디에? 이쪽으로 담겨질 건데 근데 담아두려면은 얘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얘가. 그래서 0x 1000 예를 들어서 1000번지면 그래서 이 주소에 담아주세요 라고 해줘야지 제대로 담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캔F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주소 연산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여러분들. 자, 구조체 멤버를 가진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조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이 스튜던트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실제로 멤버를 접근 비슷한 얘기죠. 자, 멤버를 접근을 하려면은 자, S1에 예를 들어서 이 구조체 안에 있는 구조체의 멤버를 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1.dob 아마 date of birth 아마 생일을 여기 줄여서 부른 것 같아요. dob date of birth. 자, dob.year 하면 자, .year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어디 이쪽을 접근하는 거겠죠. 자, month, day 이런 식으로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충분히 넣고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비교. 구조체 변수. 자, 같은 구조체 변수끼리는 대입은 가능하지만 비교는 안 된다. 비교는 안 된다. 자,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고, 구조체를 만들고, 자, 구조체, 자, 이렇게 만들고, 구조체, 예를 들어서 구조체가 동일한 타입의 구조체이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X를 넣을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구조체를 이렇게 구조체를 통째로 비교는 안 돼요. 비교는 안 돼요.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컴파일 오류나요.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구조체의 멤버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구조체 멤버들을 다 일일이 비교해줘야 된다. 잠깐만요. 자,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의 배열은 어떻게 되죠? 인티저형의 똑같은 게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처럼 구조체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 달라지는 개념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죠. 우리가 인티저 배열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구조체는 어떻게? 이 구조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다. 배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가 구조체 하나고, 이게 구조체 배열은 이게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다. 오케이. 자, 구조체 배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구조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조체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스튜던트 리스트 똑같죠? 인티저 배열 만드는 것과 캐릭터 배열 만드는 것과 똑같죠? 구조체 배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자, 이 배열 인덱스 접근하듯이 그리고 점 넘버, 자,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자료형 인티저나 캐릭터의 배열을 선언하듯이 구조체도 선언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구조체 배열 선언하고, 그리고 그 멤버들을 또 똑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어떤 걸로? 점으로. 자, 멤버 접근 오퍼레이트로 접근할 수 있다. 오케이. 구조체 배열 초기화는 크게 어렵지 않게 동일한 개념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구조체 배열의 요소들을 각각 초기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Structure Student List, 구조체 배열 만들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선언하고, 그러니까 구조체 배열 선언하고, 자, 그리고, 이 반복문으로 배열 크기만큼 다 하나하나 입력을 받고, 그리고 출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자,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자,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또는 포인트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자, 뭐 이런 뭔가 의미가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구조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구조체 자체를 가리키는 뭔가 이게 포인트. 아마 줄임말로 스트럭처 포인트 줄임말인데, 이 구조체 포인트를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변수명이고 구조체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만들 수 있고, 자, 한번 봅시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자, structure student. 자, 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튜던트가 이제 위에 이제 구조체가 이제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구조체 변수를 지금 선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 이제 구조체가 메모리 어딘가에는 만들어질 거고, 초기화가 됐어요. 이렇게 초기화 됐고. 자, structure student
자, 포인트 P. 포인트 P.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 인티저 포인트 P와 스트럭처 포인트 P와 개념상으로 달라지는 점 전혀 없어요. 자, 어떻게? 이 P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트고, 자, 이 P는 뭐예요? 이 스튜던트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P다. 네, 포인트다. 오케이. 똑같죠? 뭐, 개념상으로 복잡한 점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어디에? P에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할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항상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0x 얘가 1000번지다. 0x 1빵빵이다. 자, 그러면 P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0x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P에. 자,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print 자, s.number, s.name, s.grade. s가 어디지? 얘가 사실 s죠. s.number, s.name, s.grade 하면 실제로 얘네를 하나씩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잘 한번 봅시다. 이 P 아이고, P에 뭐 했어요? 간접 참조 연산. 오케이.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 나왔어요. 자, 가봅시다. P. 여기죠. 여기 가보니까 제로엑스 1000번지래요. 그럼 제로엑스 1000번지에, 제로엑스 1000번지에 어떤 내용? 제로엑스 1000번지에 있는 값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로엑스 1000번지 값은 얼마만큼이에요? 그만큼 통째로죠. 왜냐?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니까, 가리, 구조체 포인트니까, 이 구조체 통째로, 인티저 포인트를 간접 참조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인티저 통째로잖아. 인티저 그 크기만큼. 이 구조체니까 구조체 통째로. 통째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이 괄호를 열고 닫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리고 점 넘버 하면 이만큼 통째로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점 넘버 하면 어디에요? 이 넘버에 접근할 수 있죠. 오케이. P에 점 네임, P에 점 그레이드 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괄호를 친 이유는, 이 괄호 친 것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의미예요. 그 먼저 계산하자는 게 얘를 통째로 액세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 넘버, 점 네임, 점 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괄호를 열고 닫았다. 오케이.